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권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검 대정호 세안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보라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뽕 기다리다 이분은 안 지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해병대 대위 출신이라 뭐 예. 여름도 뭐 거뜬하시죠? 아닙니다. 덥습니다. 덥습니까? 해병대도 덥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죠? 요동치는 대권 구도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한 2시쯤 입당을 했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에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기 위하여 당사를 찾았습니다. 우리 대외협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당 관계자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 2시쯤에 했던 육성인데요. 환영해줘서 감사하다. 또 정권 교체에 위해서 제1야당에 입당하는 게 당연한 도리고 정정당당한 경선을 하겠다. 이런 요지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자, 두 분 어떤 발언들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한 번씩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저는 늘 하는 말이 정정당당이란 말을 들었는데 본인의 의도는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 경선하겠다 이런 의도로 들려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입장이 정정당당이지만 경선을 하는 사람들,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공격의 시작이다, 검증의 시작이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본인이 초기 경선부터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지금 입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게임 할 수 있는 링에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 밖에 있을 때는요, 경선 주자들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경선 대상이 됐기 때문에 경선 주자들 사이에 상당히 세밀한 검증이 시작이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링에 올라왔지만 본인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링 얘기를 하시니까 어렸을 때 우리 즐겨봤던 그 프로레슬링 그 생각이 나네. 그죠? 예. 링하면 복싱이 생각나요. 알리. 복싱도 있고. 네. 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 세 가지를 짧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정권 교체 위해서 제1야당 입당, 그리고 초기 경선부터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더 높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입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148일 동안 왜 장외에서 계속 맴돌았을까라는 것이 좀 궁금증으로 남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민심경청 투어를 하고 입당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민심경청 투어가 다 끝났는지. 어제만 해도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인들은 나가고 들어가는 게 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당을 하더라도 민심경청 투어를 먼저 끝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민심경청 투어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국민에게 인사를 하고 끊고 맺는 게 좀 있어야 것이, 되는데. 바른 처신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지금 배 교수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148일 동안 밀당 끝나고 이제 입당을 했는데 이 배경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또는 이제 검증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 관련된 것도 그렇고 장모, 그리고 이제 본인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는 그 참모진들을 꾸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부분이 미흡하지 않냐,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부분이 좀 초보자목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본인한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때 혼자 캠프에서 버티는 것보다는 당이 나서서 본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막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 지지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뭐 최근 지지율은 약간 멈춤이지만 하락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요소들이 본인이 외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버텨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조직과 또 그 자금이 있는 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을 하면 금주머니, 비단주머니 3개 비단 준비해 주머니 놓고 세 개. 있겠다고 예, 그랬는데 그랬었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볼까요? 어떨까요? 비단 주머니 세계의 주인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비단 주머니를 쓰려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돼야 되는데 경선에서 후보가 안 되면은 비단 주머니 3개 쓸 기회조차도 없으니까. 경선 과정에서 쓸 수가 없다. 그렇죠. 경선에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왜 입당을 지금 이 시기에 했냐면은 계속해서 외곽을 맴돌 경우에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기회조차도 없고 그러면 제3지대로 나갈 경우에는 대선 승리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야권의 후보 가능성도 없다. 더 나아가서는 도중에 하차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감 때문에 네. 한마디로 본인의 대권 도전 전략을 수정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제3지대에서 계속 달리면서 국민의힘 주자들과 차별화시키면서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상처도 덜 받고 쉽게 대권에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또 여러 가지 공세가 들어오면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른바 버스에 탑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초부터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한다니까 드디어 지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한 11명 정도죠. 네, 어저께 그렇죠. 모인 분들. 이제 12명 된 거죠.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까지 합치면 12명. 그렇습니다. 12명이 버스 타고 이제 TV 토론하는 모습을 드디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초부터.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민의힘 당 내에 친윤 대 반윤 이런 갈등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부터 친윤 대 친체의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캠프를 꾸리면서 현재 당협위원장 4명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해당행위 아니냐라면서 견제를 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재특검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원이 좀 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의 실세로 활동할 때 본인이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 이렇게 어젠다를 던지면 오른팔인 정진석 의원이 시위를 나가는 이런 식으로 당 의원들이 하명받아서 하면 되겠느냐라고 견제를 했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원죄론을 제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당신이 중앙지검장 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특검 안 해도 되는데 수사를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사과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제 친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크게 보면은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파 또 친체 최재형 전 감사원장파 그리고 당내 주자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해서 이 세 파가 네. 치열한 삼국지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삼국지 표현 좋습니다. 사탕 하나 드려야겠네요. 네. 사탕 여기다 놓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자들께서 유튜브로 김기영님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은 당연한 절차다. 또 BJD님께서는 홍준표 의원이 벼르는 중이다. 이런 더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홍저격수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 교수께서 이제 최재형 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보니까 다음 달 4일 날 다음 주 4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이네요.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직진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감사원장 사퇴 17일 만에 본인이 정치 참여 선언했고 그리고 32일 만에 지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 4일 날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출마 선언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아무래도 좀 차별화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간보기 정치라냐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직진 행보를 계속하는데 출마 선언문에는 뭐 크게 세 가지가 담긴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네. 그리고 국민 통합의 국정 철학. 세 번째로 이제 미래 대한민국의 설계 방향을 밝힌다고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제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내놓는다는데 다음 달 4일 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다고 이것도 보고. 본인이 이렇게 거창하고 얘기하겠지만은 막상 결과가 나오면은 상당한 또 비판 공세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최지영 전 감사원장 쪽에는 어떤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외교안보 총괄로는 천용우죠. MB 정부의 외교안보 수석했던 분이고 언론 미디어 총괄로는 저하고 이 허리케인 네. 대권 뉴스 파트너였던 지난주 김종혁 금요일까지 있었던 전 여기 중앙일보 이 편집국장이 자리에 간다고 있었던. 합니다. 아 그분이 거기 갔습니까? 네, 이게 뭐 상당히 센 프로그램이네요. 한 청취자께서 땡벌 진봉 교수님 멘트가 톡톡 쏘네요. 크크 하셨는데 별로 톡톡 쏘시게 멘트한 게 없는데 뭘 썼다고 문자를 자 지금부터 좀 톡톡 쏴주시기 바랍니다. 최 교수님, 최재형 전 원장의 그 달라진 외모가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뭐 이거는 톡톡 쏠 건 아닌 것 같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실은 좀 이제 법조인으로 오랫동안 생활했고 좀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웃는 모습도 별로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이미지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너무 거기다가 딱딱하면. 또 코로나라 이제 마스크를 마스크, 예. 쓰고 있으니까 사실 저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그렇죠. 안 나요. 예. 그래서 최근에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오늘 흰머리가 많잖아요. 네. 머리 염색을 해서 부드럽게 바꾸고 뿔테 안경 쓰고 계셨거든요. 까만색. 그거 벗고 그냥 안경 안 쓴 모습도 공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옷도 좀 몸에 좀 딱 붙는 그러니까 슬림한 옷을 좀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바지 입는 모습도 영상에 올리고 이런 모습 보이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좀 더 젊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온화한 성격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아마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바꿀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외모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외모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좀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세도 이렇게 좀 다리를 모으고 앉으시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십성 얘기를 좀 한마디 하려면요. 이 후보는요. 참모들의 말을 그대로 잘 듣는 후보가 이긴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주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하는 것 같고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이 만기 칠남식으로 다 주도하는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자, 이 최지영 전 원장이 머리 염색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머리 염색 돌입하면요 이거 귀찮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발라줘야 됩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염색하면 뭐 눈이 좀 침침해진다고 하던데요. 자, 배 교수님,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 이제 그러면 대강 윤곽은 나온 거예요? 윤곽 버스에 나왔어요. 탈 사람들은 다 거의 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아니 못한 분 없죠? 뭐 김동연, 안철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들어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아, 말씀하신 참. 대로 예. 다 탑승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지금 탑승 안 하면은 버스는 출발합니다. 네. 정시에. 김동연 예비 후보 같은 경우 예비 후보가 아니고 김동연 그렇죠.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8월 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정체성 자체도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제3지대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이 근데 역사 인식 논란에 휩싸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부산을 방문했었잖아요. 부산을 방문해서 민주공원을 방문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공원에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조형물이 있는데 조형물이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 사진이 연결돼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한열 열사 아시잖아요. 네. 이한열 열사가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제 체류탄에 맞아가지고 이제 거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부축하는 그 그렇죠.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진이죠. 사진이죠. 예, 그거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아실 거예요. 그 사진이 조형물로 전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를 장제원 의원하고 함께 가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이제 장면을 본인이 또 이제 예전에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광주 민주화 그 민주 묘역에 가서 이한열 열사 묘소에서 거기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시면서 추모를 비석을 했거든요. 쓰다듬고 예, 있었죠. 그랬었죠. 근데 왔는데 그걸 보고서 아 이거 부마항쟁 때 사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장제원 의원이 아 이게 1987년도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했는데 그래도 윤 총장이 계속 이거 자기가 대학 1학년 때 1970년 79년인가요? 그때 79년 부마항쟁. 79년이죠. 예. 그때가 기억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거 이제 부마항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열 열사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거는 사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거든요. 이렇게 피 흘리고 부축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제대로 모르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를 계속 외쳤잖아요. 지금 광주 가서도 민주주의 외쳤죠. 대구 가서도 민주주의 외쳤죠. 부산까지 가서 민주주의 외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987년도에 있었던 일을 1979년도에 부마항쟁과 잘 구분을 못해서 이한열 열사가 안타깝게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부마항쟁으로 얘기해서 역사 인식이 제대로 있느냐. 이건 본인이 그냥 민주주의 얘기하는 건 너무 홍보하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 인식이 아니고 역사 지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팩트니까. YTN 돌발 영상에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 배지영 교수님 다음 뉴스 뭡니까? 표현의 자유인가 인권 침해인가 요즘 뜨겁습니다. 이 논란이. 뭐 소위 이제 줄리벽화 계속 논란인데 문구는 오늘 오전에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4분 만에 다 지웠다고 그래요. 사실상 그림보다는 문구가 더 문제였죠. 문구를 좀 소개하자면은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또 여기에 줄리의 남자들 해가지고 여기에 7명의 남자가 그렇습니다. 등장을 몇 합니다. 년에 누구 몇 년에 뭐 누구 쭉 나와 윤서방 있는 검사도 등장을 하고요. 그 양검사도. 문구를 이제 오늘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오늘 오전 9시 14분부터 지우기 시작했는데 4분 만에 끝났다고 그래요. 흰 페인트로 이렇게 덧칠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사회적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이제 논란 하루 만에 자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냐면은 하루 만에 경찰 신고에 41건이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폭행 시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시민들 반응도 반으로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 같은 경우 왜 가리냐 이거. 그럼 놔둬라.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폐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의 사생활 문제잖아요. 어쨌든 이 사생활 문제가 너무 이렇게 부각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다 이런 여론이 많은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게 표현의 자유 영역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사람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는 문제이냐 가지고 논란이 좀 심한데요. 뭐 일단 시민들 아까 말씀하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일단 이 벽화가 처음 공개되자마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차량을 가져와서 막기도 했어요. 그걸 네.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고 이거는 그 인격권의 침해다, 인격권의 말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거세게 항의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벽화를 의뢰한 그 건물주 예. 이분이 라디오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사실 이제 이분이 서점을 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벽화가 그려졌던 부분에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보니까 여기가 우범지역처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담배도 피고 이러다 보니까 좀 벽화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좋은 장소로 만들고 싶었다. 그런 의도로 한 것이고 풍자로 한 것이지 이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이분이 뭐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60대신데요. 이분 예.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봉고차 몰고 와서 골목 점거하고 과격하게 나와서 자기 너무 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본인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되시는 분이 본인이 줄리라고 인정을 안 해 분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줄리라는 사람을 그림 그린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분은 주장을 하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아마 이제 제가 이름을 지우는 것은 그 이름 안에 여러 이제 관련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영부인 이런 것도 사실은 누군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우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풍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본인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 뉴스와 인터뷰 이런 얘기해서 배우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성열 전 총장이 아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이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배우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누가 혼자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배우설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배우는 없다. 본인은 종교적으로 어느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자기는. 네. 그래서 본인의 그냥 풍자로 표현의 자유를 표현한 것이지 누군가를 공격하게 한 것이 없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
건물주께서 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여야 반응은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로 정리가 됩니다. 특히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다퉈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 매우 강도 높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놨어요. 정치 폭력이다, 더러운 비방이다. 우리 정치에 우리 사회의 품격을 좀 훼손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고,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도 인격 살인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렇게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낸 것은 아무래도 새로운 정치인 이미지에 좀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캠프에서도 금도를 좀 넘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선을 비판을 넘었다.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동시에 사생활 문제보다는 코바나 컨텐츠 협찬권 의혹이라든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또 정밀하게 검증해야 된다라고 이제 검증을 촉구를 했고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준리벽과 반대한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좀 제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알겠습니다. 했고요. 시간상 고기까지만 네, 듣고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지금 한마디만 할게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네. 그래서 좀 상당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두 분 의견 좀 듣고 싶은데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인권 침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어쨌든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들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양쪽 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표현의 자유는 맞다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사생활에 연관된 부분이라면 너무 확대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배 교수님. 이 문제는요. 짧게 좀 죄송한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준리 의혹이 사실이다면 이게 인권 침해입니까 아니면 검증입니까? 이게 정리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문제인데 이게 사생활 영역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의 영역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시간상. 네. 오늘도 아주 열띤 토론 좋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배정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